아시안컵 준결승전은 한국, 요르단, 개최국 카타르, 그리고 네 팀의 치열한 경쟁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일본이 이란에 1대1로 패하며 탈락한 것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아시안컵 개막 전부터 FIFA 랭킹에서 아시아 최고의 팀으로 평가받으며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일본 대표팀은 유럽 클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강력한 스쿼드를 자랑했는데, 이는 자국 축구 역사상 가장 강한 팀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팀을 비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일본 팬들은 한국 팀의 몇몇 선수들은 분명 기량이 뛰어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 팀과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에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와 같이 해외 대회에서 그 실력을 입증한 선수들이 있어 일부 일본 팬들의 한국팀 조롱은 유럽 언론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축구 팬들에게 자국 대표팀이 이번 아시안컵 4강에도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이 이란에 패배하며 아시안컵에서 탈락한 후 일본 언론은 한국이 어떻게 4강에 올랐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일본의 축구 전문가들은 결국 한국 축구 대표팀의 성공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보다는 주장 손흥민의 뛰어난 리더십과 활약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팀은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과의 치열한 경기를 펼쳤으며 두 팀은 조별리그에서 이미 2대2로 비긴 바 있습니다. FIFA 랭킹에서 한국이 요르단보다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별리그에서의 무승부는 많은 한국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준결승 진출을 위한 한국팀의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특히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8강에서 호주를 상대로 후반전에 거둔 극적인 승리는 선수들의 사기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연승은 한국팀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을 넘어서 강한 정신력과 팀워크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팀임을 증명했습니다.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서 아시아 축구의 수준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아시안컵이 단지 기술적인 면만이 아니라 전략, 정신력, 팀워크가 모두 중요한 대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비록 경기마다 쉽사리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했지만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불굴의 투지와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준결승 진출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은 호주와의 경기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는 월드클래스 플레이어다운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탁월한 기량은 일본 여론이 자국 대표팀의 선수들보다 한국 대표팀을 조롱하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요르단과의 경기를 앞두고 중심 수비수 김민재의 불참이 큰 우려로 다가왔습니다. 김민재는 호주와의 경기에서 받은 누적 옐로 카드로 인해 요르단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별리그부터 8강까지의 여정에서 한국 대표팀은 총 11골을 기록하며 공격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였으나 동시에 8골을 실점하며 수비에서의 불안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월드클래스 수비수 김민재의 부재는 한국 대표팀의 수비 라인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김민재는 수비 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수로 공을 회수하거나 공격에 가담할 때 보여주는 활약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습니다. 김민재가 수비진을 이끌 때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공격진은 공격에 더 집중하며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는 팀 전체의 밸런스를 잡아주며 상대 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민재의 부재는 한국 대표팀에 있어 큰 도전이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팀의 노력과 전략적 대응은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도 한국이 더욱 단단한 팀워크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과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민재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했습니다. 그는 김민재가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한국 대표팀 내에는 여전히 인상적인 수비 선수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자신감과 달리 김민재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체력적으로 우월한 요르단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는 한국 팀에 많은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경기 내내 요르단 선수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며 수비를 뚫고 팀의 기회를 창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경기 전
손흥민과 이강인의 연속 출전으로 인한 체력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두 선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르단은 한국의 수비 약점을 파악하고 경기 시작부터 공격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이날의 경기 흐름은 이전 맞대결보다 훨씬 빠르고 치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한국 대표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은 팀의 단결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축구협회 정문규 회장은 대표팀 선수들에게 응원의 표시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조규성 선수에게는 회장이 직접 고른 한정판 운동화를, 반면 손흥민 선수에게는 회장의 측근이 선택한 기념품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물의 정신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선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정문규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카타르 국왕이자 PSG 구단주인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는 아시아컵에 참가한 이강인 선수를 PSG로 영입하기 위해 전용기를 보내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PSG의 핵심 선수가 될 잠재력을 인정받아 이러한 특별한 대우를 받았지만 카타르 국왕의 제안에 대해 놀랍고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시안컵 8강에서 이란에 패배해 탈락한 자국 대표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스포츠 매체들은 이번 탈락의 원인을 손흥민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의 부재로 지목했습니다. 일본 대표팀 주장인 엔도 와타루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비교하며 와타루 선수가 팀을 격려하거나 목소리를 높여 팀을 이끄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호주를 격파한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 초월적인 존재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일본이 손흥민과 같은 결정적인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사커 다이제스트는 특히 대회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슈퍼스타의 유무를 꼽으며 한국 대표팀의 절대적 에이스인 손흥민이 호주와의 경기에서 동점을 만드는 페널티킥을 유도하고 결승 프리킥 골을 성공시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축구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을 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핵심 선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본 축구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손흥민 같은 선수의 등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8강전에서 호주를 상대로 한 손흥민의 활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 그의 돌파로 얻어낸 페널티킥은 경기를 연장전으로 몰고 갔고 연장 시간에 성공시킨 아름다운 프리킥골은 팀을 준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풀타임과 연장전을 소화하면서도 기자회견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것이기에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제는 어떤 핑계나 힘듦, 아픔 따위는 필요 없고 오직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말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